예, 이제 그 정규분포에서 두 번째 시간이고, 아마 시간이 허락한다라고 하면 이게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정규분포에서. 자,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배워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규분포를 배웠는데, 정규분포가 내가 조사하는 거에 따라서 전부 다 평균도 달라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도 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 이런 걸 구했다. 뭐 173? 이거 기준으로 뭐 계속 볼게요. 키를.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즉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그때 제가 하나 긴 거 보여드렸었죠. 그죠? 엄청 긴 거. 그런 거를 써서 적분을 하기에는 이 도저히 안 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예전에 뭐 예전 사람들이 지금은 컴퓨터가 다 계산하지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죠? 그 면적을 구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구하는 거는 좋은데 통일을 시켜버리고 싶은 거야. 통일을 시키면 이제 우리가 표 하나만 만들어 두고 있으면 그걸 이제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딱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그러면 봐봐, 우리가 정규분포를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m, 그죠?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는데, 얘를 이렇게 통일시켜 버리면 이제 앞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수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살짝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때 요 평균 값이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값이 1인 애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전체 넓이가 일단 0.5고, 그죠? 확률도 0.5고, 그 다음에 여기도 0.5가 되는 그런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인데요. 이게 아마 문제집이라든지 그 교과서 등을 보면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습니다. 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x가 이렇게 있고, 뭐 1, 뭐 그 다음에 뭐 1.5, 뭐 이런 식으로 1.9 뭐 이런 식이 있을 거고, 여기도 보면은 뭐 0.00 쭉 가다가 보면은 뭐 0.06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1.96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P가 있는데 확률이 있어요. 그죠? 확률이 있고, 요게 안에 들어가는 그 범위가 있고, 요 범위가 이게 1.96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1.96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9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요거를 찾아주시면, 그죠? 1.96에 대한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가 요거 면적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0.4750이라고 나올 거예요. 0.4750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기가 뭐냐면, 0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1.96이라고 하는 곳까지의 넓이가, 즉 확률이 얼마냐면 0.4750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체 넓이가 0.5니까 0.4750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1.96이라고 하면은 0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겠죠. 마이너스 1.96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96. 그러면 요것도 사실 면적은 0.4750이 되겠죠. 넓이가 같으니까.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0.95가 나옵니다. 0.95. 두 개를 합치면 0.95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퍼센트로 따진다, 확률로 따진다라고 하면 95%의 확률이 만들어져요. 1이 100이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찾아라고 얘기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확률 정규 분포표는요, 양수일 때만 주어지는 경우예요. 대부분이.
거의 전부 다. 그래서 양수인 부분을 보고 음수인 부분을 대칭시켜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마이너스 1.96을 찾아라고 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1.96까지 여러분들이 구해서, 그죠? 그냥 그것만 다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대칭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좌우대칭이라는 걸 모르면 아예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거 표준 정규분포표가 음수일 때가 없으니까. 분명히 처음에 제가 정규분포 하면서 이건 대칭성이 중요하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아까 전에도 여기 보여드렸지만 173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그러면 어떻게 173을 0으로 바꾸고, 이 모양도 뭐 표준 편차가 들쑥날쑥할 수가 있잖아요, 자료들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의 시그마도, 그죠? 시그마가 우리가 표준 편차니까 그것도 어떻게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해요. 이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확률 변수 x가요. 좀 크게 쓸게요. 확률 변수, 이거는 이제 교과서는 다 나와 있어요. x가 정규분포, 제가 좀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끊어서 쓰겠습니다. 정규분포 n, 그 다음에 평균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확률 변수,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표준화가 된 거예요. 이제 변수 지금부터 바뀝니다. 이게 Z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표준화가 된 애예요. 이제 이렇게 Z는, 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시그마 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입니다. 요렇게라고 해주면, 그죠? 이 Z는 표준 정규분포 n 0,1을 따른다. 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야. 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예시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서 알아셔야 돼. 아까 전에 요 173을 기준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173이 있는데, 아니야, 여기 내려와서 여기로 갈게요. 설명은 똑같아요. 여기에 가운데가 173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183까지의 사람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냥 계산의 편의상을 위해서 시그마는 5였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정규분포는 이거죠. 이걸 따르죠. 평균이 173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5니까 5의 제곱을 따르는 애죠. 그럼 얘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표준화 시키고 싶은 거야. 왜냐면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고 싶기 때문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엄청나게 복잡한 식을 뭐 적분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표준화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하면은, 일단 저기서 공식이 봤지만 우리가 공식 Z는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시그마가 5죠. 그죠? 5분의 여기
지금 확률 변수 우리가 지금 원하는 애가 183이에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183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 빼기 평균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평균 m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173이 되는 거야. 173. 그러면 이제 이거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그죠?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 값이 얼마 나올까요? Z가 그죠? 벌써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10이니까 2가 나옵니다. 2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문제에서 뭐 구하다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x가 있는데 x가 뭐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란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뭐 확률에서 x가 173에서부터 183 요 뭐 확률을 구해라고 했다라고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183까지가 2라는 사실 알았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얘가 바뀌면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173을 0으로 잡았으니까 얘도 맞춰주면 그래 되는 거잖아. 173 빼기 173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쟤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x 같은 경우가 있으면 x가 나머지 여기가 z 들어간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여기가 지금 2가 나왔어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173 빼기 173이 만들어지니까 빵이 될 거야. 그리고 얘는 표준화가 됐으니까 이제 z가 될 거란 말이야. 표준화가 됐으니까 z잖아요. 그죠? 원래는 x였는데 표준화를 통해서 얘를 z로 바꿔준 거잖아. 그죠? 원래는 x였는데요. 표준화를 하면 z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0으로 바뀌고 183이니까 여기가 원래는 183이었는데 표준화가 돼서 이제 2로 바뀌는 거예요. 2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2에 대해서 값을 읽어주면은 요 넓이가 나와요. 요 면적이 나와요. 0. 뭐 얼마 이러면서 나오겠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는 과정이 이제 제가 아이들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실수가 나요. 어떻게 실수가 나냐면 요거를 제대로 기억해 주시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 시그마 제곱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평균 빼기 확률 변수가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얘가 밑으로 들어가고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외우더라도 한동안 안 보다 보니까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표준 편차 분의 변수 빼기 평균이라고 이렇게 외워 주셔야 값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연습하시면 앞으로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예. 일단 제가 쉬운 걸로만 해드리는데 아니 숫자가 복잡해지더라도 결국 뭐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 그걸 알아주시면 돼요. 요거 표준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봅니다. 정기분포를 따르는데요. 확률 변수 x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3,4의 제곱을 따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래 나왔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는데 이쪽에서 얘가 지금 3이구나 평균이.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얼마구나?
4구나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1에서부터 만약에 내가 5까지 요 확률을 알고 싶어, 면적을 알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다? 그죠? 지금 확률 변수가 뭐와 뭐 사이에 있습니까? 1과 5 사이에서 구하라고 나보고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뭐다? 그쵸? 표준화다. 표준화라는 거예요. 표준화로 바꾸면, 왜냐면 얘가 지금 3이니까 0이 기준이 아니잖아, 일단. 그 다음에 시그마도 지금, 그죠? 4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표준화를. 표준화를 시켜주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Z로 바뀌는데, Z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죠? 시그마 분의, 시그마가 보니까 4네요, 그죠? 시그마 분의 변수 빼기, 얘가 제가 이렇게 써줘야 되겠어요. 지금 착각했네요, 그죠? 시그마 분의 변수 빼기 평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양쪽도 다 똑같이 이렇게 변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그마가 지금 우리가 4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얘는 지금 변수가 5죠. 그다음에 평균이 우리가 얼마나 사실 알고 있습니까?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준다? 시그마 분의 변수가 얼마예요?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예요? 3이죠.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나요? 나오는 거 마이너스 0.5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0.5가 나오고, 그 다음에 Z가 나오고, 표준화가 됐으니까 이제 Z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되니까 0. 얼마 나옵니까? 5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표준 정규 분포표나,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문제에서 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Z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다라고 얘기를 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그려보면 이런 형태죠. 요쯤에서 뭐 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0.5, 여기가 0.5인 상태니까 이거 Z에 대한 그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면적을 찾아서, 그죠? 2배 해주면 똑같죠. 대칭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찾아주시면 돼. 만약에 0.5에서부터 Z가 0.75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0.5까지를 먼저 그거 표를 통해서 구하시고요. 그거 더하기, 왜냐면 이 부분이니까 그게 대칭이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걸 먼저 구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0.75까지를 한 번 더 구하셔서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음수 쪽은요 제공이 안 돼요, 표가. 그렇기 때문에 양수 쪽에서 구하셔야 돼.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조금은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0에서부터 0.5까지고요. 그거 더하기, 그죠? 또 0에서부터 0.75까지 이렇게 2번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구해라. 이 음수로 넘어가면은 0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0이 기준인데 음수로 넘어가는 거는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 양수인 쪽을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표준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한번 전체 마무리 지으면서 또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이항분포랑 관계도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생각보다 외워야 될 게 많다고 해야 될지 작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공식은 뭐였었냐면 이거거든요. 요거 하나만 배운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유자재로 쓰게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소수점 있는 부분도 나와요. 소수점 있는 계산도 나오고, 뭐 그래봤자 보통 0.5 수준에서 나오긴 하는데, 가끔 뭐 0.3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계산이 조금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여기가 딱
각각 뭐 2분의 1, 2분의 1 식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산하다 보면은 뭐 173이 있는데 여기에는 185고 여기가 한 얼마 나와야 돼요? 이게 12cm가 올라간 거니까 12를 빼면은 161이 나오는데, 이때는 깔맞춤이 안 되는 거야, 모양이. 그래서 같은 게 빠졌나? 다른 게 빠졌나? 이게 처음에 바로 감이 안 와요, 한눈에. 차라리 180이 기준이고 190이다, 그 다음에 170이다 이러면 똑같이 빠졌네 보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똑같은 게 더해지고 똑같은 게 빠지면 가끔 숫자가 끝자리가 달라서 못 알아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좀 거기서 아니면 허둥대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조금 계산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